America is the country that started the AI race, and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m here today to declare that America is going to win it. AI,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걸 거품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일시적인 테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미국은 이것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삼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이면을 통해 세상이 왜 AI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I think that's pretty much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solve for the US debt crisis, because currently the US debt is insanely high and the interest payments on the debt exceed the entire military budget of the United States. That's, at least in the short term, going to continue to increase. So I think actually the only thing that can solve for the debt situation is AI and robotics.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776년 인류의 경제사를 바꾼 책 한 권이 등장합니다.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이 책이 위대한 이유는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부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불안, 왕의 금고에 쌓인 금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단호하게 정의합니다. 국부는 저장된 금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물의 총합이다. 이 정의가 혁명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성장의 개념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위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돈이 태어나는 과정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사실 돈은 정부가 빚을 지는 그 순간 탄생합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종이 쪼가리 하나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국채라고 부르는 것인데 쉽게 말해 국가가 발행한 차용증입니다.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 테니 돈 좀 빌려달라는 뜻이죠. 정부는 이 국채를 시중은행들에 먼저 떠넘깁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슬그머니 나타나서 은행들이 떠안은 그 국채를 사들입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서 허공에서 만든 돈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돈이 세상에 나오는 첫 순간입니다. 중앙은행 금고의 국채, 즉 빈문서가 들어오는 순간 그 대가로 현금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달러와 원화는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을 담보로 발행됐다는 겁니다. 빚이 없으면 돈도 없습니다. 돈을 찍어낸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만큼의 빚을 발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부채는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에 돈이 딱 100만 원만 발행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그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자까지 합쳐서 105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시장에 돈은 100만 원뿐인데 나머지 이자 5만 원은 어디서 구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중앙은행에서 5만 원을 새로 대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으니까요. 즉, 자본주의는 존재하는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빚을 찍어내야만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이 신용 기반 시스템이 지금까지 버틴 건 단순히 돈을 잘 돌려막아서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생산성이 실제로 그만큼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As if in the beginning of this last industrial revolution, when people realized that you would set up factories, apply energy to it, and this invisible, valuable thing called electricity came out. And 100 years later, 200 years later, we are now creating new types of electrons, tokens, using infrastructure we call factories, AI factories, to generate this new, incredibly valuable thing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산업혁명, 전기, 대량 생산, 인터넷을 거치며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고 더 싸게 만드는 생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성장하면 빚이 버텨질까요? 빚은 결국 현금 흐름으로 갚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오르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벌고 기업 이익과 세수가 커지고 그게 이자를 감당하는 힘이 됩니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는 빚으로 시간을 벌고 그 빚을 생산성 혁명으로 갚아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자전거와 똑같습니다. 현실의 생산성이 빚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성장이 멈추는 순간 이 자전거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장의 공식이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 평균 3.3명에서 2022년 1.5명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유지에 필요한 2.1명이라는 선에서 한참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마저 똑같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인구는 2024년에도 줄어들어 약 14억 800만 명 수준으로 내려왔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반문할 겁니다. 선진국에 사람이 부족하면 이민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님? 자, 그럼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민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국은 예상보다 큰 통합 비용과 갈등을 떠안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민을 보내는 개발도상국들조차 출산율이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왜 금융과 자본주의에 치명적일까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이 느려지고,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매출이 둔화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이 빡빡해집니다. 고령화가 커지면 복지와 의료 같은 지출 압력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 같은 빚이라도 체감 무게가 갑자기 커집니다. 경기가 꺾이면 중앙은행은 보통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려 합니다. 중앙은행은 돈의 조건은 바꿀 수 있어도 인구 구조는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경제에서 돈을 더 쉽게 만든다고 해서 생산과 소비가 예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실물로 안 가고 자산 가격 쪽으로 먼저 새는 그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말했습니다. 국가의 부는 금이 아니라 생산 능력에서 나온다. 사람이 줄어서 성장을 못한다면 이 시스템을 도대체 무엇으로 굴릴 것인가? 늙지 않고 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간 한 명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여러 배로 뻥튀기 해줄 새 엔진이 필요합니다. I've talked about how the collapse of productivity has been an essential issue in the global economies, and I believe it is an essential reason why we have such sticky inflation. I believe that AI has a huge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vity, increase knowledge base, transforms margins across sectors. It may be the technology that can bring down the inflation. 업계 리더들은 말합니다. AI가 지식노동의 한계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 곡선을 다시 세우려 한다. Actually, the only thing that can solve for the debt situation is AI and robotics. I guess it probably would cause significant deflation because deflation or inflation is really the ratio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to the change in the money supply. So like if goods and services output increases faster than the money supply, you will have deflation. If you have AI and robotics, a dramatic increase in the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probably you will have deflation. AI 그리고 로봇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생산성이 시장에서 돈을 돌게 하고 국가의 세수를 채우고 마침내 저 거대한 부채 예산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녹여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AI 버블 아니야? 기업들이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계점을 넘은 부채는 결국 시스템의 균열을 부릅니다. 국가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믿었던 화폐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월가의 황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경고합니다. Yeah, so our debt to GDP is 100%. It's going to grow to about 115% over the next 10 years. Then it's a hockey stick. So we see that train coming down the tracks. We know how bad it is. And you are going to see a crack in the bond market. Okay? It is going to happen. And I tell this to my regulators, and you're going to panic. I'm not going to panic.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60%를 넘었고 한국은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생산성은 둔화되고 경쟁은 더 거칠어지는 환경에서 AI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가져가야 할 기술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빅테크가 AI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더 좋은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회계연도 설비 투자가 무려 1,200억 달러, 우리 돈 17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고했고 알파벳은 2026년엔 판을 더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에서는 AI 수요를 감당하려면 미국에서만 신규 데이터 센터에 연간 5천억 달러가 쏟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단기간에 꺼지기보다는 경기와 금리 사이클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은 매일 우리를 흔듭니다. 뉴스 한 줄에 출렁이고 공포라는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도는 출렁거리지만 해류는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흐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흔들리는 파도가 아니라 이 거대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As we gather this afternoon, we're still in the earliest days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cal revolution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round the globe, everyone is talk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potential to transform every type of human endeavor, from medicine to manufacturing to warfare and national defense. Whether we like it or not, we're suddenly engaged in a fast-paced competition to determine so much about the future of civilization itself. America is the country that started the AI race, and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m here today to declare that America is going to win it. Because we will not allow any foreign nation to beat us. Our children will not live on a planet controlled by the algorithms. So from this day forward, it'll be a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do whatever it takes to lead the world in artificial intelligence, but we will defend our nation, our values, our future, and our freedom. 유럽은 이념과 복지에 갇혀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고 중국은 엄청난 성장률로 미국의 턱 밑까지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방은 힘이 빠지고 경쟁자는 괴물이 되어가는 상황. 결국 미국은 냉혹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12월 4일 백악관이 발표한 2025 NSS 보고서, 바로 이 문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이 거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이 거친 변화 속에서 돈은 어디로 흐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이 계획한 이 새로운 판에서 과연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지까지 다음 영상에서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앤프리였습니다.